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이정원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당진시가 삽교 관광지를 노후화된 해양테마과학관을 새롭게 조성한다고 전했습니다. 당진시와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9개 지방정부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청와대 등 유관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를 향해 내려오며 며칠간 당진에도 강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당진시는 한파와 관련한 구체적인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내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당진시가 삽교 관광지 내 노후화된 해양테마과학관을 새롭게 조성한다고 전했습니다. 김효연 기자입니다. 당진시가 40억을 들여 해양테마과학관을 새롭게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시청 해나루홀에서 김홍장 시장을 비롯해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습니다. 1층에는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해양안전체험시설을 조성하고 2층에는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미래지향적이고 과학적인 해양 테마파크를 조성해 약 10개의 콘텐츠를 전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홍장 시장은 해양 테마과학관의 리모델링으로 당진시가 해양 안전교육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양 테마관은 올해 12월 착공을 시작해 내년 6월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JIB 뉴스 김효영입니다. 당진시와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9개 지방정부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청와대 등 유관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유진 기자입니다. 당진시가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전국 9개 지방정부와 함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위 등 유관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건의문에는 석탄화력발전소는 국가발전과 국민의 편익을 위한 전력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생산된 전력은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대부분 소비되는 반면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은 분진과 미세먼지, 악취 등 공해물질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직접적, 간접적 사회적 비용이 원자력 등 다른 발전원보다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가장 낮아 발전원 간 과세 불형평성 개선을 위해서라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홍장 시장은 앞으로 화력발전소에 따른 지역 환경 피해에 대한 치유와 예방, 친환경 에너지 재원 등 지방정부에서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며 국회와 중앙정부에서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전유진입니다. 당진에 지난 며칠간 강한 추위가 찾아왔었는데요. 한편 당진시는 내달부터 한파와 관련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3일과 4일 당진에는 강력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북서쪽에서 영하 20도를 밑도는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를 향해 내려오며 전국,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온이 떨어진 겁니다. 충남 지역은 4일 오전 최저기온이 마이너스 4도에서 3도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처럼 추워지는 날씨, 한랭 질환 등의 응급 상황 발생 가능성이 커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 당진시와 당진시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대상자마다 조금씩 틀릴 수 있고요. 네. 전체적인 난방비 지원은 저희가 시비가 있어서 12월 1월 말 아니면 12월 초에 들어갈 것 같은데. 또한 당진시 보건소는 12월 1일부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며 난방을 제대로 해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고 기온차가 심할 때일수록 외부 활동을 자제해 건강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이정원입니다. 당진시 동부로 인근 도로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많은데요. 이곳을 지나는 타 운전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입니다. 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부로입니다. 차량 한 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시도합니다. 좌회전은 금지인데 일부 불량 운전자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불법적으로 좌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인근에는 불법 좌회전 금지 현수막이 걸려 있는 등 이곳의 불법 좌회전은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당진 시민이 주로 가입되어 있는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해당 도로에서 불법 좌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덤프트럭 같은 대형 차량의 위법도 잦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 시민은 제1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앙분리대 같은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당진시는 해당 도로의 확장으로 인해 추후 도로의 차선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중앙분리대 등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확장되는 건 맞는데 세부 계획이 이제 확정이 안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경과를 지켜본 다음에 이분들이 그 수청지구나 수청 1지구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할지 아니면 저희가 할지 이제 그런 거는 또 추후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현재 당진 수청지구 인근은 아파트 공사 등 도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형 화물 차량도 많습니다. 이러한 불법 좌회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RB 뉴스 전유진입니다. 최근 전국에서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몰 수 있고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돼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효연 기자입니다. 언제부턴가 거리를 지나다 보면 쉽게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공유 전동 킥보드인데요. 스마트 앱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반납 장소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 이렇게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당진의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한 대에 2명이 같이 타서 아찔한 상황도 계속해서 목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다음 달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고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벌금 처분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당진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면허 있는 사람도 위험한데 규제가 완화돼 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공유전동 킥보드 사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JIB 뉴스 김효영입니다. 충남도는 지난 2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푸른 하늘을 위한 그린 뉴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충남도는 지난 2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덴마크 대사관, 요즈마 그룹 등과 함께 푸른 하늘을 위한 그린 뉴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참여 기관들은 다음 달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1월에서 4월 연구과제와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덴마크형 그린 스마트 스쿨 충남 지역 적용, 실내외 대기질 개선을 위한 리빙랩 구축, 도심 및 농어촌 녹색 일자리 확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덴마크 대사관은 도에 적용할 사례를 공유하고 덴마크 지방정부 및 기업과의 연계 사업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양승조 지사는 덴마크 정부와 함께하는 그린 뉴딜 공동사업은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은 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JIB 뉴스 이정원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노후 석탄 화력 성능 개선 재개의 중단 등을 요청했습니다. 전유진 기자입니다. 충청남도가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성능 개선 사업 재개 중단과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관련 생계형 차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석탄화력 수명은 통상 30년이나 성능 개선 사업을 통한 수면 연장을 통해 그 이상 운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보령 4호기 등 노후 석탄화력은 성능 개선 사업 재개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시행을 앞두고 저소득층 소유 생계형 차량의 경우 조기 폐차 유도가 어려운 실정으로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법령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양승조 충남지사는 대정부 건의에 앞서 1차 계절관리제 기간 성과로 석탄화력 가동 중단 및 상한 제약, 현대제철 등 자발적 감축 협약 사업장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저감 등을 소개했습니다. JRB 뉴스 전유진입니다.
노키즈존은 자영업자의 영업권 보장과 소비자 인권 사이에 접점을 찾지 못해 매해 논란이 되는 이슈입니다. 이와 관련해 당진의 한 온라인 카페에는 카페를 검색해보아도 다 노키즈존이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린아이 동반 거부 노키즈존 어떻게 보십니까? 당진 학부모들이 이용하는 한 온라인 카페에는 노키즈존이 아닌 카페를 추천해달라, 카페를 검색해보아도 다 노키즈존이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노키즈존은 자영업자의 영업권 보장과 그리고 소비자 인권 사이의 접점을 찾지 못하며 매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당진 주부 A씨는 노키즈존인 카페가 너무 많아 아이와 함께 외출하기가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또 노키즈존이 아니더라도 아이가 들어가는 순간 다들 수근거리며 쏘아보는 게 느껴질 정도라고 했습니다. 당진의 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카페에 턱도 있고 계단도 있어서 위험한 경우가 많이 발생돼 노키즈존으로 바꾸게 되었다며 한 아이가 넘어져 다친 적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노키즈존을 내건 한 식당을 상대로 아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만 했을 뿐 법으로는 규제되지 않은 상태라 지켜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한편 최근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이 먼저 나서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지만 식당 등에서 시끄럽게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불편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전문가들은 소모적 논쟁보다는 공공장소의 예절과 배려를 배우는 게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RB 뉴스 이정원입니다. 당진시 정미면 천일리 일대에는 현재 지방하천으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 개선을 위해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보행자 통행 안전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효연 기자입니다. 당진시 정미면 천일리 일대입니다. 할머니 한 분이 도로 위를 걸어갑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위험해 보입니다. 이곳은 지방하천으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 개선을 위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보행자를 위한 마땅한 안전시설이 없어 보행자 통행 안전에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공사 현장 근처에 있는 공중화장실 주변에는 폐기물이 켜켜이 쌓인 채 방치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사 전에도 마땅한 인도가 없어서 주민들이 갓길로 걸어 다닌 걸로 안다며 이번 공사를 통해 인도도 개설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은 확인 후 빨리 치우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5월 말 준공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공사장 근처 출입을 금하거나 임시 인도 설치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 뉴스 김효영입니다. 도로를 걷다가 일부 상가에서 여기저기 내놓은 물건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이런 물건들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미관상 좋지 못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당진의 한 상가 앞입니다. 상가에서 내놓은 물건들이 인도를 침범해 있습니다. 이곳뿐 아니라 당진의 거리 곳곳에는 이런 인도 불법 점거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상가에서 인도로 내놓은 물건들로 인해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넓은 인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리에 사람이 몰리는 시간에는 물건들을 피해 차도로 걸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도를 확보해달라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진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계도 조치가 전부입니다. 당진시는 불법 인도 점거의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부과 기준이 없다 보니 형평성 논란이 될 소지가 있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쪽을 만약에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면 이게 형평성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그동안도 부과를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민원 들어와서 인도 통행이 불편하다 싶으면 바로 조치는 취하고 있는데 그 부과 자체는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도. 또한 당진시는 내년부터 기준을 마련해 민원 접수가 3회 이상 발생한 상가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상가들의 불법 인도 점거에 대한 좀 더 강력한 시 차원의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 뉴스 전유진입니다. 충남도가 추진 중인 개방형 읍면동장제 시범 사업을 두고 공무원 사회에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충남도가 추진 중인 개방형 읍면동장제 시범 사업을 두고 공무원 사회에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장은 읍면동장에 민간인 출신을 영입하는 건 행정력 낭비라고 주장했습니다. 읍면동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민간인 출신이 들어오셔서 그 업무 수행은 불가능하다,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본부장은 전화통화에서 개방형 인재사업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하며, 그러나 공직 경험이 없는 민간인 출신은 주민 간 갈등 해결과 직무 수행에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방형 인재 채용과 관련해 시군에도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충청남도는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2022년까지 공주시 중학동과 당진시 신평면에서 개방형 읍면동장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 관계자는 해당 시군에서 추진 의지가 있는지, 주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었는지를 고려해 시범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 관계자는 개방형 읍면동장제 채용에 지원한 20여 명을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거친 상태라고 전하며, 내달 4일 계획된 주민심사를 마지막으로 채용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분을 뽑는다는 그런 측면, 그리고 민간 전문성을 가진 민간인을 도입해서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주민자치를 가져가 보겠다라는 시범 사업이거든요. 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인재를 뽑을 수 있고 전문성을 가진 민간인을 도입해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JRB 뉴스 이정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